각종 염증이나 고지혈증, 당뇨, 비만, 지방간 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요, 의외로 잡곡밥에 나물 반찬, 또 두부 같은 정말 웰빙 식단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럼 뭐가 문제지? 하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간식에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한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간식을 즐겨 드시나요? 간식도 잘 선택해서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영양소는 하나도 없고 설탕만 듬뿍 들어있어서 칼로리만 높은 간식을 주식처럼 먹는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밥은 정말 조금 먹고 나서 이제 배가 금방 출출해지니까 간식은 이만큼 먹는 분도 있고요. 밥 한 끼는 안 먹어도 나는 간식을 죽어도 못 끊겠다고 할 만큼 간식에 중독된 분들도 많아요. 50세 이후는 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매일 먹는 간식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간식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간식은 자양강장제입니다. 드링크류 중에서 탄산음료 같이 뻔한 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간과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자양강장제는 이왕이면 몸에 좋으라고 사 먹는 건데 쌍땡탕 같은 전통 자양강장제와 비타민 음료, 그리고 박땡스 같은 피로회복제 혹은 에너지 드링크류가 있죠. 각각 몸에 좋은 약재, 그리고 비타민C, 타우린 같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음료들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과 과당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 약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병 안에 담긴 대부분의 자양강장제는 특히 과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진짜 건강 음료인지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과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당류로는 설탕이 있죠.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섞여 있는 2당류에 해당하고요. 이 포도당과 과당은 각각 단당류인데 이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달아요. 천연당 중에서는 가장 달기 때문에 단맛을 쉽게 내는 첨가당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과일 안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과당은 적당히만 먹는다면 나쁜 것이 아닌데 이 과당만을 추출해서 값싸게 단맛을 내도록 만든 것을 조심해야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과당은 포도당과는 달리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자꾸 먹게 되면 간을 피로하게 하고 또 체내에서 당독소로 쉽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옥수수를 인위적으로 가수분해해서 만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가장 흔한데요. 제품 뒷면 라벨에 액상과당, 결정과당, 기타 과당 등의 표기가 있는 자양강장제라면 과감하게 노 땡큐 하시는 것이 더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식류 좋아하세요? 50세 이후에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간식은 분식류 중에 있는데요. 바로 떡볶이입니다. 아니,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도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 떡볶이는 절대로 안 돼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체크를 매일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각종 분식류를 포함해서 피자, 햄버거 등 우리가 흔히 먹는 간식 중에서 가장 혈당을 오르게, 아니 아주 급격하게 치솟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간식이 바로 떡볶이입니다. 한국인의 대표 간식이죠. 떡볶이. 저도 너무 좋아해서 침 고여요. 가끔 사 먹게 되는 간식인데 정제 탄수화물인 떡과 설탕을 듬뿍 넣은 소스가 함께 만난 음식이기 때문에 혈당을 무섭게 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떡볶이 소스만 구매해서 집에서 떡만 넣어서 만들어 먹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떡볶이 소스에는 액상과당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릴 때는 떡볶이를 간식으로 먹어도 혈당 조절 잘하고 문제가 없지만 췌장이 나이 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췌장을 피로하게 하는 간식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간식은 에너지바입니다.
에너지바도 아까 자양강장제와 같이 건강식품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는 분들께 많이 사랑받고 있고, 실제로 또 시장 판매율도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백질바, 시리얼바, 그래놀라바 등이 다 해당이 되고, 이 통곡물, 견과류 등을 버무리고 뭉쳐서 만든 것인데 뭘로 뭉쳤을까요? 네, 끈적끈적한 액상과당, 과즙, 설탕 등으로 뭉친 거예요. 요즘에는 이 생각과 철학 있는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말 건강한 에너지바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큰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체적인 에너지바들은 함유 성분을 보면은 과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식사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에너지바 한 조각이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350kcal까지도 나가는데, 한 조각을 먹는다고 허기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세개들이 이런 거 한꺼번에 먹으면 금방 과잉 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0세 이후에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간식은 여러분, 뻥튀기입니다. 과자는 기름에 튀기지만은 뻥튀기는 곡식을 압력으로 튀겨서 먹기 때문에 단위그램당 열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쓰이고, 저도 옛날에 학생 때 뻥튀기만 먹으면서 뻥튀기 다이어트도 많이 해봤는데 살은 절대 안 빠지죠. 그땐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뻥튀기가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어떻게 탄수화물만 먹고 살을 빼려고 했는지 참 무모한 시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쌀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입에 달고 사는 간식마저도 탄수화물로 계속 먹게 되면은 100% 탄수화물 과잉이 돼버립니다. 자, 탄수화물이 과잉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지방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뻥튀기 먹었을 때 이렇게 입천장에 막 들러붙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가 감소해서 구강이 건조해지고, 또 마찬가지로 소화의 분비도 떨어져서 이렇게 뻥튀기처럼 마르고 건조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배에 가스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소화불량이 쉽게 생길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50세 이후라면 특히 더 피하면 좋은 간식으로 단맛 나는 자양강장제, 설탕으로 버무린 에너지바, 또 떡볶이, 뻥튀기 등을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꼭 먹으면 좋은 간식 4가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한 습관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